두 번째 강의 호도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서는 각도를 40도, 60도 이렇게 도라는 단위를 사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사용해서 각도를 표현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각도랑 라디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 라디안이라는 정의를 하고 갈 건데, 먼저 이 중심이 O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를 정할 때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갈 테니까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을 만들었을 때 그때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1라디안이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이게 정의입니다. 다시 정의가 뭐냐면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다 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가 각도랑 이 라디안의 큰 차이점을 보자면 이 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도가 바라보았을 때에 생기는 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라디안이라는 것은 호의 길이가 R이었을 때 바라보는 중심각이 1라디안이에요. 그래서 이 호도법이라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호를 가지고 각도를 만들었다라고 해서 호도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리고 이 호도법의 기준,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처럼 이 단위라는 것을 라디안이다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바꿨냐? 우리가 옛날에 이 60도다라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데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60도다. 얘를 우리가 실수, 숫자로 표현했을 때 대략 몇의 값을 갖는지가 너무나 궁금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수학자들이 이 각도를 호도법으로 해가지고 실수처럼 표현하기 위해 우리가 기준을 만들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라디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의가 뭐였냐? 호의 길이가 R이었을 때 생기는 부채꼴의 중심각을 1라디안이라고 하기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다음 개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 대해서 길이가 호의 길이가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파라고 했을 때 이 알파에 대해서 우리가 비례식을 세울 거예요. 그 비례식이 뭐냐? 우리 원의 호의 길이랑 요 중심각의 크기는 비례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호의 길이가 R이었을 때 알파라는 각을 가지는 거니 전체 원의 둘레는 요 360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호의 길이가 R이었을 때 중심각을 알파라고 한다면 원의 둘레는 2파이R이었을 때 360도가 된다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양변에 R이 있으니까 R을 없애주고 난 다음에 알파를 우리가 표현해주게 되면 얘가 2파이분의 360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약분을 하게 된다면 파이분의 180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부터 요 알파의 각은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도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얘를 이제부터 1라디안이다 라고 정의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날 뒤에다가 라디안을 쓰기가 너무 힘들다 보니 이제부터 라디안은 생략하기로 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40도 하는 것처럼 위에 도가 붙는 거 하나, 두 번째는 40라디안이라는 실수처럼 쓰는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리 2도랑 이 라디안은 아예 다른 각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잘 보게 된다면 요 1라디안을, 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할게요. 1라디안이라고 했을 때 1라디안은 우리가 57도를 대략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왜 그런지도 조금만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정삼각형을 먼저 생각을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의 각도가 지금 60도가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를 우리가 부채꼴처럼 표현을 하려면 얘를 잠깐 찌부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이 약간 휘어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약간 휘게 만들게 되면 여기 있는 60도가 살짝 각도가 작아지는 거겠죠.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즉 호의 길이가 r이 되었을 때 요 1라디안은 57도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1라디안은 대략적으로 57도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고,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뭐냐? 각도랑 라디안이랑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절대로 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이제 40도라고 해서 위에 도를 생략하면 안 된다. 요거 두 가지만 꼭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그래서 밑에 있는 호도법과 60분법의 관계인데, 60분법은 우리가 1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다 라고 할 거고,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이다 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도를 쓰는 것을 60분법이라고 하는 거고, 라디안 붙인 거를 호도법이다 라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 1도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그래서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뒤에 라디안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 파이를 양변에 곱해주면 파이가 180도다 라는 거를 옛날에도 한번 들었었죠. 우리 파이가 180도다. 이런 거를 이제서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은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먼저 60분법이 0도에서부터 30도를 거쳐서 45도, 60도, 90도, 120도 이렇게 쭉쭉쭉 나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0도랑 30도, 45도, 60도, 90도까지는 많이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5개만큼은 꼭 외워놔야지 나중에 삼각함수의 각 변환을 하거나 이럴 때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0도는 말 그대로 0이 되는 거고, 30도는 우리가 180도 분의 30도에다가 파이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약분을 해주었을 때 6분의 파이. 우리가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꾸려면 우리 1도가 180분의 파이라고 쓰기로 했었잖아요. 이걸 잘 모르겠다면 파이는 180도를 가지고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양변을 18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5도도 호도법으로 표현하면 4분의 파이, 60도도 3분의 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120도는 우리가 30도랑 90도를 더한 거니까 6분의 4파이, 계산하면 3분의 2파이. 이런 식으로 쭉쭉쭉 풀어나가면 되는 거고, 우리가 x도를 호도법으로 바꾸려고 하면 180분의
180도 분의 파이에다가 x도를 곱해주면 되는 거고, 우리 도랑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면서 요거를 표현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시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얘가 우리 x 곱하기 도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x 곱하기 1도. 근데 1도를 180분의 파이로 표현하기로 했으니 180분의 파이. 그래서 이렇게도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우리가 호도법도 일반각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일반각이라는 것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는 세타라고 되어 있죠. 세타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 세타라는 것은 0도보다는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거는 세타라고 쓸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이 일반각을 이번에는 호도법으로도 쓸 수 있어요. 우리가 풀어나가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60도, 90도 이런 것들을 일반각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요거는 60분법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파이가 들어간 거를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꼭 파이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호도법은 아닌 거고요. 파이랑 관련된 것들이 호도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그래서 호도법을 가지고 일반각을 만들었을 때는 360도가 2파이가 되는 거니까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여기에 있는 각도를 세타. 요 세타는 이제 우리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60분법이지만 여기 밑에는 호도법으로 각도를 표현해주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괜찮죠? 다음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넓이인데 요거 개념이 조금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도 한번 배우기도 했었으니까 한번 자세히 배워봅시다. 먼저 반지름의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의 크기가 세타. 요거는 우리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이니까 호도법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랬을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L,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이런 공식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살짝 증명을 해주자면, 먼저 우리가 호의 길이랑 요 중심각은 비례관계라고 했었으니까 L이라는 호의 길이 대 세타라는 중심각의 크기는 전체 원의 둘레인 2파이 R에다가 중심각의 다시 원의 둘레였던 2파이 R에다가 요 중심각의 크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는 60분법이어서 360도지만 이제는 호도법이라서 2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서로 같을 테니 세타랑 2파이 R이랑 곱해주게 되면 L이랑 2파이랑 곱해지게 된 거니까 2파이씩 서로 약분하게 되고 R을 표현하게 되면 L은 R세타다 라고 쓸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는 R 곱하기 중심각, 요거는 라디안이다 라고 알아두면 좋아요. 라디안이다 라는 거를 꼭 알아둬야 돼서 위에 각도 표현을 하지는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호의 길이는 R세타다. 다시 호의 길이 L은 R세타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은 우리가 요 부채꼴의 넓이도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부채꼴의 넓이인 S대, 그때 중심각인 세타는 우리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죠. 그래서 파이 R 제곱이라고 써주는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때 중심각은 2파이가 된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은 서로 같으니 세타 곱하기 파이 R 제곱은 2파이 곱하기 S. 그럼 우리가 S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S는 파이 약분하게 된다면 2분의 1 R제곱 세타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다.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세타라고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r 세타 대신에 호의 길이 l을 대입할 수 있으니까 얘는 2분의 1 r l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부터 외워야 되는 게 더 늘어났네요. 호의 길이는 r 세타다.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다. 마지막 부채꼴의 넓이에 2분의 1 r l이라는 공식도 들어간다. 요 세 가지도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60분법을 호도법으로 바꿔주는 거나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75도라는 것을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빠르게 푸는 방법 둘 다 알려줄게요. 먼저 75도라는 것은 우리가 180분의 75파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5로 약분해 주었을 때 36분의 15파이 그 다음에 3으로 약분해주면 12분의 5파이가 된다. 이렇게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75도를 45도와 30도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우리가 45도랑 30도는 4분의 파이, 6분의 파이 우리 0도에서부터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요 5개는 좀 외워놓으면 좋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쓰고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2를 더해주면 12분의 3 더하기 2파이가 되는 거니 12분의 5파이. 그래서 맞는 정답이 되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는 160도다 라고 되어 있고 160도를 우리가 호도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160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약분하면 9분의 8파이가 되는 거니 2번은 틀린 정답이 돼도 됩니다. 다음 마이너스 390도는 호도법으로 바꿔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390도에다가 180분의 다시 190에다가 180분의 파이 곱해주면 되는 거고 약분해 주었을 때 마이너스 18분의 39파이 3으로도 약분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3파이가 되는 거니 3번도 되는 정답이 되는 거죠. 4번 우리가 얘는 호도법을 60분법으로 바꿔주는 거네요. 그래서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어서 약분해주게 되면 15도가 나온다. 여기도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어서 약분해주면 60에 10을 곱하는 거니까 600도. 그래서 틀린 정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필수 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각의 동격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다음의 꼴로 나타내달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300도는 0도랑 0도랑 360도 사이에 있으니까 얘를 호도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180분의 300파이가 되는 거고 60으로 나눠주게 되면 3분의 5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각도를 가지고 앞에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5파이라고 써주면 끝이 나겠네요. 근데 빠르게 쓰기 위해서 2n파이 더하기 3분의 5파이 n은 정수다. 이렇게 해서 일반각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마이너스 210도를 우리가 먼저 60분법에서는 0도에서부터 360도 사이의 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360도를 더 더해주게 된다면 150도가 되는 거고 150도를 우리가 60분법으로 바꿔주게 되면 180분의 150파이 먼저 30으로 나눠주게 되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각으로 표현해주게 되면 2n파이 더하기 6분의 5파이가 된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죠? 필수 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4cm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부채꼴의 호의 길이 L은
r 곱하기 세타 해주면 되는 거고,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에다가 호의 길이 l을 곱해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우리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첫 번째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호의 길이 2파이는 반지름의 길이 4 곱하기 세타다. 그러면 우리가 세타라는 것은 양변에 4로 나눠주게 되면 4분의 2파이, 약분하게 되면 2분의 파이가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다음, 요 부채꼴의 중심각을 알았으니까 넓이 구하는 공식을 중심각으로도 풀 수 있지만 우리는 2분의 1 RL이라는 반지름과 호의 길이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겠네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4에다가 호의 길이 2파이를 곱해주는 거니 약분해주게 되면 4파이 제곱 센티미터. 단위 써주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4파이라고도 써도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필수 7번. 요 문제가 진짜 중요한 거고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선생님이 먼저 정석으로 싹 다 풀어주고 난 다음에 빠르게 푸는 방법, 그리고 생각보다 쉬운 방법들도 많이 알려줄게요. 먼저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부채꼴이라는 이렇게 생긴 거 하나 그리고 난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고 반지름의 길이가 뭔지 모르고 호의 길이가 뭔지 모르겠지만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하고 호의 길이를 l, 그리고 중심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우리가 둘레의 길이가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반지름과 호의 길이 l을 더해준 게 8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8에다가 2r을 빼줬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l 대신에 8 2r이다 라고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먼저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넓이 공식을 써주면 되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l 대신에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2r을 대입해 주게 되면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대신에 8 마이너스 2r.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r제곱 플러스 4r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이면서 동시에 반지름의 길이가 2라는 추계방정식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즉 r이 2일 때 최대를 가지는 거고, 그때 최대값은 r 대신에 2를 대입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8이 되는 거라 4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s가 4였을 때의 반지름의 길이 2.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 2를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L의 길이는 4가 된다까지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각의 크기는 L은 R세타라는 것을 이용해서 L 대신에 4 대입하고 R 대신에 2를 대입해주게 되면 세타는 2가 된다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꼴의 최대 넓이 S는 4가 되는 거고, 중심각의 크기는 2, 반지름의 길이도 2가 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가 정석적인 풀이 과정인데, 이제부터 조금 선생님은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는 서술형에서 쓰는 게 추천이고요. 서술형에서는 서술형이 잘 안 나오는 학교들은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빠르게 푸는 방법, 그리고 생각을 다르게 하는 방법도 한번 알려줄 거예요. 먼저 우리가 최대 최소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두 번째는 산술기하,
그리고 마지막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이 중에서 선생님은 산술기하 방법으로 문제를 풀 건데, 먼저 둘레 길이가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채꼴 하나 그리고 반지름과 반지름과 L 하나 쓸 거예요. 그러면 ER이랑 L을 더해준 것은 8이 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넓이가 최대가 되는 걸 구해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우리가 산술기하를 썼을 때 ER 더하기 L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2RL. 그러면 요거 가지고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거 가지고 2분의 1RL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2로 나눠주고 제곱 없애주고 여기다가 4로 나눠주면 2분의 1RL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요거 가지고 최대값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최대값을 구할 때 등호 성립 조건이 나오게 돼요. 먼저 우리가 산술기하를 쓰려면 R과 L이 양수여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 만족하고요. 두 번째,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이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즉 얘도 4가 돼야 되고 얘도 4가 돼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등호가 성립되는 거니까 최대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먼저 요것도 이제부터 원리를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푸는 방법, 진짜 문제만 보자마자 바로 정답이 탁탁 나올 수 있게도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원리부터 다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ER 더하기 L이 2 루트 2RL보다 크거나 같다잖아요. 근데 얘 값이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등식이, 부등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2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양변을 제곱하고 부동호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2RL이라는 것은 16보다 작거나 같아요. 우리가 2분의 1RL이 부채꼴의 넓이랑 똑같았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2분의 1RL이라는 것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 최대값은 4가 된다라고 표현해주면 되는 거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은 ER이랑 L이랑 똑같은 거니까 ER이랑 L이 똑같다는 것을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된다면 ER은 4가 되는 거고 L도 4가 되는 거니까 R은 2가 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타의 각도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까지는 선생님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되는 거고, 진짜 문제만 보자마자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또 알려줄게요. 문제를 근데 잘 봐야 돼요. 문제가 둘레 길이가 8이었을 때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가 됐을 때 그때 중심각과 크기, 다시 넓이와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다 성립해요. 먼저 둘레의 길이가 8이다. 그러면 이 R이랑 L 생각해주면 되는 거고, 그 원리는 요 그림 그려졌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ER이랑 L 쓰고 난 다음에 둘레 길이의 절반을 각각 써주고 난 다음에 ER이 L이고 다시 ER이 4고 L이 4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되고 호의 길이는 4가 된다. 이 문제가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넓이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죠. S는 2분의 1 RL이 되는 거니까 대입하면 4. 그때 세타의 크기는 R 세타, 다시 L은 R 세타 이용해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거는 최대가 될 때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는 항상, 이건 항상이에요. 항상 2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중심각의 크기는 최대가 될 때 2라디안이 나오게 돼요. 왜 그런지도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 L이라는 것은 R 세타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 세타라는 것은 R분의 L이 되는 거죠. 그리고 ER이랑 L이랑 똑같다면서요. 그리고 요거를 요 식에다가 집어넣게 되면 R분의 다시
R분의 2R이 되는 거니까 중심각은 항상 2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와 호의 길이의 합이 8이 된다. 그럼 얘는 2R 더하기 L이 아니라 R 더하기 L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꼭 잘 읽어야 되는데 보통 문제는 다 둘레 길이로 나오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문제를 이렇게 빨리 풀 수도 있다 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문제 하나만 풀어봅시다. 337번인데요. 부채꼴의 길이가 20인 다시 둘레의 길이가 20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 중심각의 크기. 먼저 중심각의 크기는 선생님이 2라고 다시 셉타는 2라고 고정하기로 했었고 최대가 되었을 때만 2인 거예요. 그랬을 때 부채꼴의 최대 넓이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2R이랑 L 쓴 다음에 각각 절반씩 나눠 먹으면 R은 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L이 되는 거니까 집어넣게 된다면 25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